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 E&S가 올해 상반기에만 6,5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합병을 앞둔 가운데 3년 연속 연간 1조 원대의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해지면서 SK가 기대했던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은 판상형 건선 환자 모두 375명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CTP55 간의 유효성 및 안정성,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 약 2년 만에 쿠팡과 상품 직거래를 재개합니다. CJ-제일제당과 쿠팡은 오늘부터 햇빵과 스팸 등 CJ-제일제당 인기 제품을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JYP 엔터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957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9%, 79.6% 줄어든 겁니다. 이에 이날 국내 증권사들은 줄지어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하이브 역시도 미니진, 슈가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는 만큼 엔터주는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도 빨간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지수를 이끌어주는 게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 기조가 나타납니다. 업종 단위로 살펴봤을 때도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 종목 5개 살펴보겠습니다. 5개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시프트업입니다.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인데 9%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1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ine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이 810억 원, 영업이익은 575억 원이고요. 최근에 현대차 증권에서는 매출이 680억 원, 영업이익은 470억 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게임스컷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양상이 펼쳐집니다. 4%대로 빠지면서 54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닭의 인기는 그래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무려 103%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4,244억 원, 영업이익은 8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는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미국 진출 시장이 견인을 했는데 까르보 불닭의 인기가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늘 반도체 주 중에 하나입니다. YC입니다. 5.63%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등세 속에서 함께 부각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출시 지연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엔비디아와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HBM3E 주문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YC의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경우는 최근에 엔비디아로부터 HBM3와 관련해서 승인을 획득했고 연내에는 HBM3E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C 최대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HBM의 테스터 장비를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랩지노믹스와 오상 헬스케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엮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랩지노믹스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제1호 랩 자체 개발 테스트인 RPP 에센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하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국내 진단기업 최초로 LDT를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랩지노믹스의 글로벌
진단 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에디트 제품은 미국의 FDA 허가 없이 진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RPP 에센셜은 단 한 번의 RT-PCR을 통해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존 제품보다도 세밀하게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자체 개발로 인해서 90% 이하의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상 헬스케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대 급등 양상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요가 10배 정도 증가한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대책반은 현재 1개 반 2개 팀에서 1개 반 5개 단 12개 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업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수요 증가에 맞춰서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3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상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분자 진단 시약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FDA EUA를 받았고요. 이어서 개발한 자가 진단 키트도 FDA EUA를 받아서 체외 진단 전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몰리는 5개 종목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이후에 진행을 맡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고요. 그리고 저와 또 같이 해주실 유스탁 유청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유청희 대표님 잠시 숨 좀 돌리고 계세요. 잠시 숨 돌리고 계시고 제가 일단 시장 브리핑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0.75%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1.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반도체가 가야 시장에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줬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또 1.3% 그리고 하이닉스가 2.2%가량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코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는 8월달 들어와서 이제 2차 전지가 또 이제 주도 섹터로 나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코스닥에 좀 힘을 또 실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IT,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시켜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딱 여기까지라는 게 좀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7%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 증시의 어떤 힘을 받아서 자체 어떤 그 국내 증시의 어떤 원동력으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부분들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번 주 들어와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시장 베이시스를 조금 꼼꼼하게 좀 보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백워데이션 상태였지만은 이번 주 들어와서 콘텐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포로임 속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매수폭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반가운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쪽 2,1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가운데 일단 IT 쪽에서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당연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섹터가 IT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IT 쪽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 매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유창희 대표님 또 이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일 징검다리 연휴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를 제외하고는 지난주 화수 그리고 또 금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4일 연속 지금 상승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죠. 오늘 사실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주면서 21선 자리까지 올라가주는 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개파락했었던 갭을 메꾸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메꿨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승하면서 그래서 21선 딱 그 밑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엔 수급에서 좀 힘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2,1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그냥 개점 휴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500억 정도 매수고요. 선물은 뭐 한 마이너스 700계약 정도 매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최근에 외국인들은 일단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뭔가가 딱 이거다라는 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 CPI일지 아니면 잭슨홀인지 엔비디아인지 아니면 9월 FOMC 금리 결정인지 뭔가 딱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못 이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도주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찌됐든 시장 대비 높은 반등을 주면서 물론 이제 반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일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 주도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7, 8, 9, 10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가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되었었고요. 오늘 같은 날 의외로 조선주들이 오늘 상승 반전했지만 큰 힘을 못 냈고요. 바이오주들도 상승 반전하게 했습니다만 큰 힘을 못 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 섹터들이 과연 8월 말까지 힘을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고 있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은 2차 전지 업황이 완벽히 끝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이 안 좋을 때 나름대로 버텨줬던 건 2차 전지고요. 또 반등이 나올 때도 또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각이 조금은 일부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해리스가 계속해서 트럼프 지지율을 좀 앞서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은 태양광 쪽으로 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일단은 1차 대선이 9월 달이죠.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대선 이후에 만약에 해리스가 바이든처럼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 모멘텀 계속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브리핑 들어봤고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올해 하반기는 외계인이 침공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미국 대선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분위기가 어쨌든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2차 전지 포함해서 신재생 쪽을 일단 먼저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약간 저 개인적으로 이제 8월 달에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확실하게 2차 전지는 8월 달 테마였던 주도 테마? 이렇게 분위기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계속 이끌어줬더라면은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주도 테마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미 결론을 좀 내주셨지만 제가요? 네, 어떤 결론을? 단기적으로 보시라면서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글쎄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오래 물려 계신 분 있잖아요. 좀 네. 깊이 있게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좀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 이사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팔아야죠. 판다고요? 네. 팔아야죠.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그럼 에코프로가 다시 150만 원 간다 생각하세요? 아니 그걸 떠나서 나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은 저는 150만 원에 물려있으면 마이너스 50%는 좀 못 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덮어버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이 방송을 안 보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지금 딴지를 걸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저는 2차 전지가 약간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태근 이사님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해결점도 다르다는 거예요. 물어본 저는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업황이 좋아진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업황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뭐 리튬 가격 좋아진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딱 하나 있는 게 지난번에 그 벤츠의 화재 사건,
그리고 뭐 기아의 레이의 화재 사건, 어쨌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포비아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제조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EQE 이 화재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계속 추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똑같은 차량에 해외에서도 전 세계에서 듣보잡의 배터리에 들어간다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 전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중국을 때리기를 이게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삼원계 배터리의 강점인 있는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업황하고 상관없이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인데 저는 일부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냥 나오다가 만다, 그냥 흐지부지 한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그냥 긴 행보 혹은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냥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기업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생산 라인이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반등을 준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마이너스 70%인데요, 마이너스 50%인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식을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물론 방송을 보고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을까? 현재보다 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한테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계속 제가 저하고 방송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는 똑같이 드렸을 거예요. 4개월 전에도 말씀드렸고 6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다 팔기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씩 오르나 떨어지나 조금씩 파시면 언젠가는 그 종목과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도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조선주가 신고가 내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과거에 10분의 1 가격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회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줬을 때 줄여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내가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더 줄이겠다? 그렇게 쉽게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1%씩 매도를 하고 그거를 팔고 간다라면은 어느 쪽으로 강하게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보는 게 맞는 것이지 배터리 업체를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뉴스를 언제 건지를 기억이 안 나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배터리 가격이 우리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년 전하고 현재하고 배터리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10년 전에 지금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배터리 가격이. 10년 전을 100으로 놓는다면 지금 배터리 가격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지수가. 그럼 앞으로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지금 기준에 따져도 아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정도의 수준에서 배터리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은 쉽진 않다. 대신에 고효율의 배터리, 멀리 갈 수 있거나 빨리 충전할 수 있거나 화재의 강점을 가질 수 있거나 이런 배터리들은 저는 충분히 배력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외에는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하자면은 이제 1%씩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IT 쪽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일단은 그쪽 가는 게 낫다라고 일단은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쭤본 게 뭐냐면은 일단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대책 없이 팔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대안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그쪽으로 이제 대안을 찾아서 좀 회복해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을 특히나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50%, 70%면 정말 대책 없이 물린 거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해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저도 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 못 팔겠다라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차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방법은 일단 본인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우리 백선앵커와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종가 베팅과 그리고 또 상위 종목들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한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0.73%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20만 원 선 하지만 올려 세우지 못했습니다. 19만 4,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센틱스 시밀러가 미국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센틱스의 경우에는 인터루킨 억제제입니다. 강직성 척추염과 건성형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센틱스의 물질 특허는 미국에서는 2029년 1월, 유럽에서는 2030년 7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하루 쉬고도 다음 날은 합병 여부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어떤 결론이 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LS 일렉트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선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장 반등 기조가 나타납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 오늘은 상승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AI와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살펴보겠습니다. 1.4%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실적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반기의 증권가의 분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인상 효과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동해 가스정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마리서치를 살펴보겠습니다. 6.85%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18만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쥬란 힐러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수출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80억 원, 영업이익 300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리쥬란 브랜드의 확장성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PER 25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지금도 거래됩니다. 1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태성의 경우에는 V자 반등에 이어서 최고가를 뚫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복합 동박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음극재 기존 전해 동박을 대체할 신소재로 주목을 받으면서 2차 전지 업계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CATL의 공급 협력사로도 선정되기도 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다 보니까 요 종목에 대한 질문을 이제 유탕희 대표님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제가 끼질 못하겠어요. 끼질 못하겠는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전 개인적으로 LS 일렉트릭이거든요. 네. LS. 그래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아까 그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LS 일렉트릭 포함해서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 전력 설비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니요. 네. 추임새. 네, 일단 변압기 쪽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성장은 전 지속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꼭 AI 데이터 센터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또 사실은 변압기 시장이 움직인 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가파르게 움직인 건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2년 전부터 작년부터 주가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초 대비해서도 10배 이상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되는데 그동안 보면은 미국에만 집중되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뭐 베트남 같은 신흥국에서도 노화가 엄청 심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동해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화력발전소에서
그 발전을 못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다 지어도 중요한 게 전기를 받아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해에서 받아오려고 그러면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는 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변압기하고 전선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변압기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얻고 있고 또 수주잔고도 꾸준히 거의 한 2년 정도치는 쌓여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이제 매출로 엄청나게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게 공장 증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공장 증설이 되기 때문에 매출도 같이 점핑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죠. 공장 캐펙스를 늘렸는데 그럼 수주 쭉 꺾이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변압기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할 수는 안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은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높은 매출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업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LS 일렉트릭보다는 LS 일렉트릭은 2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1위 현대 일렉트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대 일렉트릭은 시가총액 10조가 넘는데 LS 일렉트릭은 5조 원 정도죠. 그리고 약간 주가 흐름도 보면 약간 소외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SCI에 편입이 됐다고 해서 바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 일렉트릭을 선택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어저께 일진전기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일진전기가 LS 일렉트릭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인 것이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진전기가 연간 분기당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LS 일진전기가 이제 1조를 막 돌파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가격적인 베이스는 일진전기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진전기는 전선 사업부터 같이 합니다. 근데 전선 사업부는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 상당 부분은 변압기에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변압기를 말씀드렸지만 케이블 쪽 하는 쪽은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워낙에 영업이익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죠. 네, 가온전선 차트 한번 보신다라면 이미 연애 초에 올라왔던 것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상당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이 이제 초과압 케이블 쪽으로 해가지고 네.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그렇게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저는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주들은 변압기랑 비교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들 그 점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차트를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그 차트 좀 같이 볼게요. 그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년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힘이 좀 빠졌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2차 전지 업황 그리고 수주나 이런 게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그때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 제 전력 설비 바라보는 시선을 그 전문가마다 다 다를 겁니다. 유창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다르듯이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산업이 너무 좋은 거하고 주가가 가끔씩은 이제 디커플링이 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력 설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주식시장 한 수납매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6월달 같은 경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해외 수출 얘기가 되면서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시장 수납매에서 6월 중순부터 7월 달부터 힘이 좀 빠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트 종목들이 다 똑같은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니까 가격대 메리트를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현대일렉트릭은 좀 이제 조심을 좀 하는 게 물론 지금 리스크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도 다른 의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린다면
변압기하고 전선주들이 움직였을 때 어마어마한 어떤 네. 펄을 받아가면서 움직여준 적이 없어요. 네네. 항상 한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화장품주들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그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도 실적 좋게 나온 거 맞고요. 브리트도 실적 좋게 나온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주가가 지금 PER 기준으로 50배, 60배 이렇게 현재 네네.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못 가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화장품 쪽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필러 이런 쪽에 오히려 주목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변압기도 지금 현대일렉트릭 주가 보시면 4월 달부터 보면 재미는 없어요. 그냥 30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랬던 구간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8월부터 그 그쵸. 12월까지 있었고 이때도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리면 아 이건 이제 뭐 무겁지 않냐, 뭐 실적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갔죠.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배라기보다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계속 소화해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갑자기 무너지면서 갑자기 뭐 10,000원 대로 떨어진다, 10만 원대 떨어진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모아가는 전략을 갖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네네.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말 죄송하지만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견, 나쁜 의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계좌에 좀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주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HTS가 순간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할게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됐어요? 제가 할게요. 뭐 HTS 필요 없잖아요. 사실 뭐 되든 안 되든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오늘 그 2차 전지 포함한 신재생 쪽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은 저도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작년 12월 달부터 정말 이제 투자자가 피곤한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넘어갔다 생각을 하고 있고 월별로 시기별로 계속해서 섹터가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계속 바빠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 같은 경우에 화장품, 음식료, 전력설비 얘기하다가 7월달 넘어와서는 7월달 전체적으로 바이오 얘기를 하고 월 중반에는 아시겠지만 방산 그리고 월 말미에는 또 이제 조선 얘기했었는데 또 이번 달 들어와서 또 신재생 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스갯소리 드렸지만 외계인 침공 같은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하반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관련된 테마를 계속 이제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죠. 결집을 하게 되면서 오바마도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지지를 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집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또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111개 여론조사에서 뭐 해리스가 또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해리스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뭐 이 신재생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바이오가 그랬다라면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7월 달에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분위기 한번 편승을 해보는 것도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이슈 요걸로 인해 가지고 전고체 관련 2차 전지가 강세인데 저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과거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MW F바디 여기 디젤차에 또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서 한동안 디젤차 화재 같은 경우도 이슈가 상당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차장 출입 금지시킨다든지 지하 주차장이 못 들어가게 막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지나갔고 지금도 디젤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든 한국이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열폭주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원 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도 화재 때문에 리콜 해가지고 다 전량 수거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3원 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이 3원 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뭐 제일 LMS라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원 개 배터리 같은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니켈이 충격이 약합니다.
충격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어떤 스파크가 발생되게 되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 리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열폭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초적인 문제들 배터리 회사라든지 이제 뭐 전기차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인 JLMS, LS엘렉트릭, 뭐 엔캠, 뭐 태온 같은 것들이 현재 좀 오늘 시장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환매 관점에서 좀 짧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 너는 뭘 보느냐라고 콕 집어서 말해달라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대주전자재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제 마감 쪽에 한 4%가량 현재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그 전고체 전지형 화가물계 전해질을 내년에 양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흐름 타고 기관 수급 좋아지게 되면서 최근에 뭐 이런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뭐 코멘트지만은 파나소닉 쪽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이제 공급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벤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2분기 때 절대적인 수치 좀 낮아요. 절대적인 수치 좀 낮은데 83억 정도이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6%는 또 어마어마한 숫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시작된 순환매 장세에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결론은 대주전자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 준비하신 또 섹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 네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간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B컷이냐, 그러니까 0.5% 인하냐, 0.25냐 논란이 있을 정도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됐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니요? 아직도 아니세요? 네.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저는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또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미 TSMC 지난주 7월달 그쵸. 매출로 확인되었죠. 저도 그래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반도체가 쉽게 꺾일 것인가? 저는 그렇기는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V자로 다시 최근 1년 동안의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빈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하나 잠깐 보신다라면 신용융자 자금이 그 7월달 혹은 뭐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던 것이 이번에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17조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간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럼 거의 3조 원 정도가 신용융자가 빠진 건데요. 코스닥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한 1조 한 2, 3천억 정도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 부분이 아마 반도체일 거예요. 버티다가 이제 강제 반대 매매를 당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큰 손들이 좀 들어온 게 좀 있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7월 1일부터 기준을 보신다고 했을 때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좀 찾아서 좀 추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뭘 가져왔느냐 PSK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PSK는 약간 전공정 쪽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에서 세정식각 장비 전문 PR 스트립을 공급하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HBM3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공장 증설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흥에 있는 공장을 조금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아마도 장비가 좀 더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 SK, 마이크론, 뭐 인텔 등 여러 업체를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만 하더라도 거의 30% 육박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더 좋게 나오는 게 PSK 홀딩스예요.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탈 에처 시장에도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 연 4천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쪽 관련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매출 성장을 좀 새로운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8,800억이고요. 3만 원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최소 이런 기업은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2차 전지에서 대두전자재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유창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서 PSK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참 반도체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4월 달부터 솔직히 저도 고통을 좀 받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망하는 거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저희도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가야 저는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좀 이제 갈림길에 놓이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 향은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어쨌든 상반기에는 하이닉스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냐 그게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마감했으니까 마감한 수치만 좀 살펴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0.88%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5% 정도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3천억 가량 매수를 늘렸고, 그리고 특이점은 또 프로그램 매수 쪽을 프로그램 쪽 보게 되면 비차익 쪽으로 자그만 쪽에 한 바닥 대비해가지고 한 1,200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비차익 쪽 아시겠지만은 유승희 대표님은 예전에 그 선물옵션 전문가였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바스켓 매매가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그 하나 좀 그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수급하고요 프로그램 쪽이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어떤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쪽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종목을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다시 좀 이어가자면은 그래서 그 하반기에는 과연 SK 하이닉스가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로 이게 왕의 기한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저는 약간 삼성전자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그래서 그래요? PKSK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보는 건데 아닌가요? 저는 원래는 사실은 그 여름, 그러니까 5월부터는 삼성전자를 좀 더 봤어요. 네. 하이닉스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안 봅니다. 삼성전자 안 보고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반등도 보시면 네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더 커요. 네. 월요일에 하락도 회복을 못했어요. 시가도 회복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네. 이제 월요일 시가를 이제 오늘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난주 금요일, 지난번 그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지난주 월요일에 종가 시가를 다 회복하는 모습이죠. 물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하락한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대장주 치고 나간다면 이럴 때 더 빚을 내고 다시 한 82,000원대로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회복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반기에도 삼성전자는 힘들다라는 것이 여기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삼성 하이닉스는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그거 같아요.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삼성전자 뉴스를 보면은 우리 이제 HBM3 통과합니다. 뭐 제품 공급할 겁니다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우리 이제 12단 4분기부터 공급할 건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격차가 이게 줄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래 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주력 제품에는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고, 비주력 제품이라기보다는 정도는 뭐. 좀 여분, 좀 네. 모자른 것들,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못하는 것들에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딸리는 물량 정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전체 매출이 높잖아요. 레거시 반도체가 있잖아요. 레거시 반도체도요, 사실은 HBM 들어가는 게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높아지게 되면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니까요. 2분기 실적 보시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 영업이익률이 23%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HBM이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23%예요. 하이닉스가 34%가 나왔습니다. 네. 그 영업이익이 1조 차이였어요. 근데 이 정도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지나면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 사업 부분 삼성전자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그러면은 굳이 삼성전자 살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어느 순간 이제 작년부터죠. AI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쪽과 연관돼서 HBM
그러니까 중간에 그 HBM의 어떤 엔비디아라는 그 확실한 어떤 강력한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거의 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같은 경우 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 더 좋아지게 되고 이제 그 영업이 아닌 매출 부분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100% 동일해요. HBM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삼성전자 못 따라잡습니다. 전 못 따라잡는다고 봐요. 그런데 HBM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까지 HBM에 집중했다라면은 이렇게 살짝 시선을 확 넓히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아마 또 이제 전공적으로 보게 되고 삼성전자 쪽으로 시선이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올해 3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뭐 CXL 그리고 뭐 HBM, 온디바이스 AI, 온센스 AI 이런 반도체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테스트하고 흥룡점만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유진테크 같은 것도 좀 움직이고 네. 그리고 원희가 발생 같은 것도 반응이 좀 있다 보니까 작은 기대감을 가진 거죠. 시장이 이제 후공정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전공정하고 이제 소모품을 포함한 재료 부분까지 가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동네 바보형 돼버렸는데 동네 바보형에서 얼만큼 이제 앞으로 탈출할 건가 뭐 그런 것들도 한쪽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반사적으로 봤을 때 반등폭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낫다라고 맞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의 수급이 또 얼마만큼 원활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을 또 얼마만큼 빨리 회복시킬 것인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T 특히나 그 IT 포함한 어떤 반도체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고통을 받고 계는데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반도체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엔터 하나 볼까요? 엔터요. 네. 네. 오늘 JRP 네. 실적이 좀 실망스럽죠? 많이 실망스러웠죠. 네, 많이 실망스러워요. 네. 저는 그 엔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앨범 판매량 네. 요거만 보고 있거든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와서 콘서트도 하지만은 여전히 가요 쪽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1분기 때 모 증권사 나왔던 리포트 상당히 많이 공감했었는데 15개 분기 만에 앨범 판매량이 큰 폭으로 확 꺾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 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앨범 판매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은 엔터사들의 이제 실적이 좀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작년에 이제 네네. 여름이죠. 공정위가 굿즈 판매 못 하겠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게, 영업이익이 클 엄청난 수밖에 부분을 없어요.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음.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앨범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만 장하고 지금 100만 장의 영업이익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굿즈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그래서 단순하게 앨범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사들은 조금 더 침체가 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게임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컨텐츠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크래프톤이 이 큰 회사가 14% 상승했었나요? 가는 놈만 가요 그냥. 그렇죠. 가는 놈만. 그러니까 결국 실적인 거예요. 실적이 확인시켜 주니까 가는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해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좀 실적 투반되는 기업들은 조금 기회를 준다라면 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선 사실은 웹툰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쪽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적이나 신작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정말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 유창희 대표님 말씀 듣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어쨌든 뭐 다음 매주 수요일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수요일 날 이 마감 시간은 저희가 책임지면서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은 또 이제 백선앵커의 마감 브리핑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